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최종 수용 여부를 오늘 오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다시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양현석 전 YG 대표가 내일과 모레 각각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 YG 미국 법인의 금융 계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6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홍콩 전 지역에 대해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물리적 충돌 강도가 높아져 국민 안전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지만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조 후보자의 딸에게 2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서울대 측은 장학금 지급에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를 제1저자로 올린 논문에는 단국대병원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연구윤리위의 승인을 받긴커녕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렇게 기재했다라고 이제 본인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국대병원은 곧 징계위원회에 장 교수를 불러 허위 기재 경위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대한병리학회는 단국대병원이 요구한다면 논문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부산대에 이어 대학원 시절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학회와 서울대 측도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 추천 없이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조 씨가 받은 특지 장학금은 교수 추천이 필수가 아니란 겁니다. 지급할 수 없는 학생이 지급하지는 않아요. 학교 다 거쳐서 네, 지급 가능하고 다 재학 중이고 이런 거 판단해서 다. 다만 조 씨가 어떻게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는지 의문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조 씨는 관학회에 5천만 원 이상을 낸 기부자의 지정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장학금 주라라고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가능하고요. 네네. 관학회 측은 관련 서류 대부분이 사라져 기부자가 누군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일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문제와 관련해 3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또 사과했습니다. 청문회 돌파를 위해 검찰 개혁을 포함한 2번째 정책 구상도 발표했는데 재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다음 달 초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며 2번째 정책 발표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포함한 5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정책 재탕이라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재활용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예컨대 지금 재산 비례 벌금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범죄라도 피고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형의 차등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 후보자가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허위 조작이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46.2%로 지난주보다 3.2%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50.4%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건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서 6주 만에 40%선 밑으로 내려앉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폭 상승해서 30%선을 회복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등을 돌린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딸의 고교 시절 논문 공저를 꼽았고 44.4%가 딸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한국당이 특검을 거론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의혹 문제로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특검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가짜뉴스 기준이 자기 맘에 안 드는 모든 뉴스가 가짜뉴스가 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대입 특혜 입학 의혹도 함께 검증하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검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조 후보자의 의혹이 논란이 됐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보고 결정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까지 감안해서 저도 판단을 할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1건의 고소고발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 씨가 유엔에서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씨가 유엔에 가는 비용은 일본 극우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입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일했으며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Wages were very high. And then wartime Korean laborers lived a free and easy life. 이 씨는 오히려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Governmental attitude derived from erroneous belief that Korean laborers were forcibly abducted and made to work like slaves. 이 씨는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망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던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국제회의까지 참석해 강제징용을 부정한 건데 체류 비용은 일본 극우단체인 일본 역사논전연구소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정부에서 연구비 12억 원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쓰러져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전남 해남 인근 바다에서는 같은 중학교 학생 140여 명이 고무보트를 타다가 바다에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트렁크에 실려있던 철근들은 쓰레기 더미처럼 흩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노포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1살 정모 씨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 혼자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무보트를 탄 채로 해남 앞바다를 표류하던 중학교 학생과 인솔교사 등 141명이 전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남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단체 중학생과 고무보트 14척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학생들은 전남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 수련원에 입소해 해상 체험을 하다가 강한 바람을 만나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선 여자 화장실에 알몸으로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6시 15분쯤 부산시 의회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은 뒤 알몸으로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시의원이 현장을 목격하자 이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각각 내일과 모레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판에 최대 수천만 원씩 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내일과 모레 각각 비공개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이들은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한 번에 최대 수천만 원씩 걸고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Y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YG 측에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했고 양 전 대표를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회사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서 불거진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만날 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를 원정 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할 때 성매매 알선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G의 해외 자금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YG 미국 법인의 돈이 양 전 대표의 도박 자금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 재무부에 금융거래 자료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그제부터 이틀간 실시된 동해 영토수 훈련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어제부터 한국과 가장 가까운 규슈 지역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지스함, 육군 특전사 요원 등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 이틀간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선박 등이 무단으로 진입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 어제 훈련에는 해경 경비함정 4척, 해군 함정 5척 등이 투입됐습니다. 독도 훈련은 1년에 2차례씩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한 차례 더 대규모 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 규모 그리고 성격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상황을 고려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일본 자위대와 미 육군이 함께 전시 증원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전시 증원 연습이란 유사시 미군 전력이 투입되는 절차 등을 훈련하는 것으로 미일이 이 같은 훈련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통상 미일 정례 훈련이 일본 동북부에서 실시된 것과 달리 이번 훈련은 부산과 300km 떨어진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미 본토 또는 하와이, 기타 지역에 있는 미군들이 그 현장으로 증원하고 전개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연습하는 거예요. 독도 방어 훈련을 놓고 한일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군과 연합훈련 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또 비판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미군과 지소미아를 연관시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미군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벌써 3주째 대형 화재로 신음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화재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의 주요 현안으로도 논의됐는데 각국 정상들은 브라질 정부를 돕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에 가린 하늘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염이 휩쓸고 간 자릿, 새까맣게 타 재로 변한 나무들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아마존 화재는 위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3주째 계속되는 화재로 서울의 15배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타면서 아마존 생태계 20%가 훼손됐습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부실한 아마존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Qu'est-ce que je peux vous dire? C'est triste. C'est triste. Mais c'est triste d'abord pour lui et pour les Brésiliens. G7 회의에서 아마존 화재를 주요 안건으로 다룬 각국 정상들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의 2천만 유로, 우리 돈 2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In the Amazon rainforest, a tragic increase in fires which are made more likely by deforestation. And that's why today I've announced £10 million of new funding to protect and restore the rainforest. G7 정상들은 또 장기적으로 아마존 훼손을 막기 위한 중장기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돼 이르면 올해 말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거래 투명화에 기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협이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장학생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공시장학금 전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농축협을 포함한 범농협에서는 올해 상반기 18,000명의 장학생에게 156억 원의 장학금을 주었으며 연말까지 4만 5천 명에게 총 4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여왕의 선택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많고 많은 대상들 중 여왕벌의 간택을 받은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사는 이 남성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윙하는 소리를 들었다는데요. 그 후 여왕벌 한 마리가 자신의 엉덩이에 자리를 잡았고 수백 마리의 일벌들이 여왕을 따라 일제히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여왕벌을 떼어놓으며 나머지 벌들도 쫓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는 오히려 진귀한 현상을 목격해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왕벌은 조금 아쉬웠겠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네요.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와의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홍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면 계약이 있었으며 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은 홍진영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홍진영이 가족회사를 차릴 예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 과연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의 장남 매덕스가 연세대학교 19학번 새내기가 됐습니다. 어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입학식. 옆에 앉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환한 미소를 보이는 매덕스의 모습에서 새내기 대학생의 설렘이 엿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엄마인 졸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기숙사에 이불을 들고 찾아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국 당시 눈물을 쏟았다는 엔젤리나 졸리는 곧 또 한국에 갈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매덕스가 한국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길 응원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 씨가 무려 32kg을 감량하며 이 말이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유재환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이어트 성공 사진과 소감을 함께 전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통풍과 허리 디스크 등 그를 괴롭혔던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며 본 적 있었지만 본 적 없었던 새로운 음악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한 의지로 예전 모습과 건강까지 되찾은 그에게 누리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바글바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자동차 유리문이 와장창 깨져 있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한 남성이 자동차 문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노트북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옆쪽에 차를 대고 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과 함께 차 문을 부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상까지 찍히는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네요. 범인은 자신이 CCTV에 찍힐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범행 현장엔 지문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가 아닌 다른 걸 타고 돌아다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6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사람 한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 중인데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저속 차량 도로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라뇨. 이 남성은 공항에 가려고 했다는데요. 앞으론 전동 킥보드보단 공항 리무진이나 택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집 천장 위에 수백, 아니 수만 마리의 벌들이 산다면 어떨까요? 여기 이 집엔 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호주 브리즈번의 한 가정집입니다. 집 천장을 뜯어내자 세상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벌집이 등장했는데요. 집 주인은 정체불명의 노란 액체가 곳곳에 묻어있는 걸 보고 천장을 뜯어봤는데 글쎄 무려 6만 마리의 꿀벌이 사는 거대한 벌집이 있었던 겁니다. 이 벌들은 10개월간 천장에 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천장에 있던 50kg이 넘는 벌집과 꿀벌들은 임시 벌통으로 안전하게 옮겨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기엔 아직 이른가 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아침에, 충청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길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mm 안팎,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 5에서 3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100mm 이상, 제주도는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고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밤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그 밖에 청주가 28도, 대구 28도로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겠지만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